나는 사장님의 약혼녀 침대에서 내 남자친구를 봤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텐데 사장님과 나는 옆방에서 다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폭풍전의 고요함이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약혼녀는 공평하게 남자친구와 잤고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자도록 했다. 나는 사장님의 약혼녀가 밖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잤다. 내가 그녀를 잡았기 때문에 월급이 깎일 뻔했고 나는 콩을 먼저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창틀에 기대어 서 있던 사장님의 약혼녀는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방금 목욕을 마친 것처럼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다. 하지만 전에 그녀는 항상 나에게 음식은 문 밖에 두라고 말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는 곰팡내와 섞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상자 옆에는 콘돔 몇 갑이 놓여 있었고 하녀 방 화장실 안에는 희미한 형체가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사장님도 여기 계신 건가? 지난 10분 사이에 나왔을지도 모르는 어린이 금지 영상들을 생각하니 그저 슬펐다. 음식 값이 다 나와서 치킨을 먹으려고 돌아섰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와 부딪혔다. 음식을 멈추자 사장님이었다. 사장님도 나왔지만 그래도 참을성 있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사장님, 나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다. 사장님이 다시 나타났다. 허리를 받치던 손을 거두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상상도 못했다. 호텔 방에, 아니면 침대 위에, 아니면 소파 위에. 하지만 잠깐만 있을 곳은 절대 아니었다. 사장님이 치킨 안에 있는데 호텔 방에는 누가 있는 거지? 나는 사장님에게 올라가시겠냐고 물었다. 그래? 그럼 아무것도 없었다. 깨달았을 때 불타오르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장님은 바람난 남편이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가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적의 사업가 극적인 장면의 장면을 떠올리며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면 차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첫 반응은 바로 페이지가 이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건으로 가세요. 행복하세요. 네. 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의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말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가 되었으니 차 타세요. 그는 기계에서 내려 차를 내게 던지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뒤로 기대었고 그는 올라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쳤거나 그는 여전히 숨을 쉬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그는 100%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장이었거나 내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장이었고 그는 훌륭했고 전체 윙기 위로 올라갔고 그는 흥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지 못하고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회의 냄새 아래 4명을 바라보니 마음속 비밀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조장이 일어서서 보고하라고 불렀지만 나는 아직 반응하지 않았다. 종파 지도자가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비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어. 내 얼굴에 대답이라도 있는 거야. 학교의 커피 스타일이 내 웃음을 억눌렀다. 나는 황급히 참으며 고개를 들어 보고를 시작했다. 보고를 반쯤 했을 때 갑자기 커다란 화면에 병에서 나온 친밀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30m짜리 방막 제품의 내용물을 보자 머리가 터져버렸다. 아무것도 바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떤 어른이 이게 뭔지도 모를 텐데 나는 당황하며 곧바로 전원 코드를 뽑았다. 맙소사, 내 비서가 그 병에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마음속의 학기 바람이 마치 이상한 말이 달리는 것 같았다. 메시지를 삭제한 후 다시 돌려서 보고를 이어가려고 했다. 얼굴이 붉어지며 종주가 승인할 때까지 말을 마치려 했지만 아래 사람은 여전히 망설였다. 네, 문지기의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길의 비서, 바다에게 초대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정말 고기 줄줄이야. 우연히 그들의 사장을 알게 됐는데 내가 알려줘야 할까? 나를 소개해줘. 아, 그리고 너희들 일 그만하고 현장에 가서 웃고 수색하는 구경꾼이 되어라. 말을 마치고 내 문지기는 일어서서 차갑게 교실을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은 내가 자기 비판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시간에 전화로 쇼핑을 한 것이 이유였다. 수업이 끝나자 슬픈 동료들이 다시 나에게 수군거렸다. 하지마. 너와 사장은 나중에 고등학교 동창이 아니야. 그는 너에게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 그냥 너를 상대하기 위해서였지. 그래. 네가 그렇게 키 크고 착하다고 했잖아. 일하면서 벌을 줬는데
아니면 네가 벌써 그와 잤나? 보스. 나는 물을 뱉었다. 그는 나로서는 살 수조차 없어. 그저 아주 수익성이 좋은데 뒤에 키 큰 그림자가 나타났고 길 비서가 너와 자고 싶어해. 동투. 하지만 사람들은 즉시 흩어지고 각자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어. 알고 보니 그는 방금 몸이 아팠고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오해가 생겨서 설명해 보려고 했지. 동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만 내 테이블에 던진 다음 차갑게 떠났어. 그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 때문에 그를 때렸어.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세월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도 여전히 그를 그렇게 두려워해. 동투는 고등학교 때 내 반장이었지. 내가 그에게 연애 편지를 줬지만 그는 나를 거절했어.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세월 때문에 그는 돌아와서 바로 내 상사가 되었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추아아가 그의 아내가 되었어. 현실은 동화가 아니야. 나는 쾅투를 만나 구해줄 수 없었지만 쾅투는 사악한 계모와 손을 잡고 나를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 아마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은 너무 가혹했지만 마침내 눈을 뜨셨다. 퉁투는 충격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는 내가 또 2천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무실에서 험담을 했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따라잡지 못하고 동정심을 표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왜 그녀가 그렇게 비참한가. 그들은 그가 항상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몰랐다. 고등학교 시절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담긴 연애 편지를 그에게 건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경고했다. 다시 이런 짓을 하면 삼촌한테 모든 활동을 빼앗고 공부도 못하게 할 거야. 삼촌이 후원하는 불쌍한 학생인 나는 너무 무서워. 바지에 똥을 싸버렸다. 그때부터 화장실에 가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나를 미워했기에 나는 그를 피했다. 그가 갑자기 우리 회사로 정은을 가게 되어 저는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고 평화롭게 일하고 월급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평화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듯 장군께서 생활 보좌관이 필요하셨고 조직 책임자는 계속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당신과 사장은 똑같습니다. 승진은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저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와 잘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약혼녀까지 섬겨야 합니다. 높은 월급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들었을 겁니다.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말에 다시 망설였습니다. 호텔에서 본 일을 주지사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가 중간에 들은 말을 설명해야 할까요? 긴 하루 동안 감독을 받고 부서에서 서류에 서명해야 할 때 저는 주지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와 자고 싶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가 직접 번역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친구는 있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는 그저 마지못해 듣고 오해했을 뿐이야. 그의 다리가 좀 매력적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난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타입이 아니야. 난 도덕관이 있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는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너희 학교에서 너희를 소개해준 건 네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이야. 너희 둘은 이 관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름길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름길을 택하는 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생을 바꾸는 일이야. 둘째, 나는 상사가 사람을 바꾸게 했어. 그런 거짓말은 원치 않아. 나도 알잖아.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네가 말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릴 거야. 정말이야. 그는 나를 보고 말했다. 잊었어. 응. 5년 됐지. 6년마다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루에 2번씩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 갑자기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잊었어. 왜 아직도 바람이 7년인 걸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다음 사이클이 뭔지 모르겠어. 속으로 맹세했어. 결국 그가 원하는 건 뭘까?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서 그 셋이 내가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해준 것 외에도 가끔 그의 가족에게 특산품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 그리고 러브레터 얘기는 내가 그에게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그에게 러브레터를 줘서 슬퍼하게 한 걸까? 잠시 생각하더니 고등학교 때 너한테 준 러브레터 기억나? 하고 물었어. 그는 재밌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나와 반 차이는 요즘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그러고 나서 다시 말했어. 나도 그 둘 이야기에 포함됐나. 터질 것 같았어. 오늘 카오한테 문제가 있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 뭐냐고. 하지만 그건 내 본심이지. 남의 일은 신경 안 썼어. 러브레터 얘기는 그때 이미 거절했어. 뭘 거절했는데? 그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았잖아. 그는 읽지 않았어요. 그녀가 다시 가져갔거든요. 내가 읽었을 때 뭐라고 했죠. 그가 제 생활비를 지불해주겠다고 해서 편지를 보냈던 게 기억나요. 제 친구가 보낸 줄도 몰랐던 편지였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우편 배달부일 뿐이에요. 그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동시에 줬어요. 누가 제 친구에게 플레이보이가 되라고 했나요? 그가 이 일 때문에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미워했을까요? 퉁투의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그가 시선을 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는 그렇게 뚱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를 다 써서 제 앞에 놓고 가볍게 말했어요. 당신은 좋은 친구예요. 그녀에게 잘 대해주세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좀 지나치신 건가요? 성숙하고 일에 충실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알겠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정이 번쩍였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침착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게 사실인가? 당신 말대로 좋은 건가? 그녀의 머리로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그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여자친구 걱정은 해야지. 너무 멀리 가지 마. 나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데 내 친구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아. 당신은 내 직원이고 나는 당신에게만 의지해. 남들처럼 너무 착하게 살지 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울게 될 거고 일을 즐기게 될 거야. 난 사막에서 정말 화가 났어. 정들, 너와 그곳은 정말 완벽한 커플이야. 무슨 말이야. 둘 다 남을 끌어내리는 걸 좋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두 사람을 눈여겨봐서 미안해. 끝나면 갈게. 나는 말했다. 나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화낼 방법도 없이 나는 그의 사무실 구석으로 세게 들어갔다. 다리가 아프길 바라며 주사를 맞아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 주사를 맞을 때까지 말이죠. 너무 아파서 총 아래로 기어가 주인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1분 후 익숙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숨 막혀. 퉁투 추워. 거기 서 있어.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남자를 위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지나가다 퉁투 사무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기 충격 투자자는 불구인데도 코코넛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저는 걸어가며 그를 8번 더 놀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늘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 물어보려고 리민 너이빈 맥주 한 병을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사실 리민과 저는 2주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에 퉁투가 저에게 그의 약혼녀를 보살피고 그의 생활비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리민에게 이 의도를 말했고 추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일화도 털어놓았다. 그는 나를 바로 쫓아내는 대신 어머니를 위해 얼씬 엎드려 가족과 힘을 합쳐 일을 계속하려고 했다.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도 그는 여전히 달래듯 말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 한 거야. 우리 둘 다 같이 살고 있으니 그렇게 어린애 취급하지 마. 리민과 나는 대학 졸업 후부터 함께였다.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최근 집값이 떨어지자 함께 1키역을 샀다. 5마디의 낭비로 가게는 나와 그를 완전히 묶어놓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공부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가 피곤한 몸을 빌려 그 물건을 사다니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헤어지고 싶었다. 그가 듣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자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잠든 듯 쉰 듯했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너는 피곤한 몸을 빌려 뭘 샀니? 그는 이상하게 행동했고 한참 후에야 반응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같이 사는 거잖아. 네가 나랑 행복했으면 좋겠어. 2주간의 냉전은 생각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했고 그냥 내가 축하하려고 사준 거였어. 네가 혼자 축하한다고. 뭐야, 이 관계를 다시 언급해야 할 것 같지 않아. 그가 제 말을 가로채더니 너랑 나랑 인턴십 얘기는 내가 오래전에 끝냈잖아. 이별 얘기는 못 들은 척 했잖아. 진정해줄래? 내가 지켜줄게. 언니의 인턴십. 어머니는 제게 셋째 아이에 일반 부서에 가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리민이 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잡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주저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틀렸어요. 당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2주 동안 당신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갈게요. 오지 마세요. 에이,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나는 20살이야. 20살이야. 당신에게 열려 있어. 나는 고개를 똑바로 숙이고 그가 받은 메시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톤투 은가는 내가 어디서 놀고 있냐고 묻고 몇 가지 재료를 급히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아파트 건물 앞에 차를 주차하고 나를 채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차 안에서 내 마음은 여전히 빙빙 돌았고 나는 그에게 내일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그는 나를 응시했습니다. 내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다리가 뻐근했어. 감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다리에 멍이 들었다는 걸 그가 알았다면 정말 따끔했을 거야. 어제 내 말 때문에 울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웃고 조롱했지. 내 고양이가 쏘였어. 아직도 고양이 좋아하잖아. 나도 그래. 고양이 좋아해. 아직도 키우지만 내가 직접 키우는 건 아니야. 그는 내가 그의 집에 자주 와서 그의 고양이랑 놀았던 때를 이야기했어. 사실 그때는 내가 이기적이었고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랑 놀았지. 뭐, 이 오만한 놈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알겠어. 나는 막연하게 대답했고 대화는 활발했어. 그리고 회사. 내가 그의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눈이 번쩍 뜨였지. 내가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 그 후로 사장 옆에서 일하게 됐고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지쳐 대답했다. 쏘고 싶어. 다음날 그는 마치 나를 끌고 가려는 듯 승진하면 언제냐고 다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쏘고 싶어.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언제 전보보고서를 보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여전히 주사를 맞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놀랍지도 않았다. 잠시 후 손자가 출장 중이었는데 회사로 돌아와서 전화기를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했다. 너무 급해서 아직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전화기를 가져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재빨리 전화기를 가져왔다. 그러자 손자는 5분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잘했어. 라는 네 마디를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나는 지점에서 대기 그룹이 아닌 톤투에게 주사를 맞고 싶다는 메시지를 실수로 보냈다. 톤투에게 실수로 메시지를 보낸 사건 이후 톤투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맑다가도 때로는 비가 오기도 했다.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발작을 진정시키려고 귀를 기울이며 좋아. 발작이 가라앉아야 내가 진정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흥분해도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며칠 후 나는 그녀를 위해 일하러 갔고 그녀는 회사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내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톤투는 어디 있습니까? 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돈만 가져가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직원일 뿐입니다. 직원입니다. 그래요. 그녀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시험. 그렇게 오랜 세월 당신과 당신의 꼬미와 어머니는 여전히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맙소사. 첫째, 톤투를 도와준 외국인. 나는 공부할 때 돌려주었습니다. 둘째, 나는 이 회사가 그의 가족 소유라는 것을 몰랐고 여기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오랜 세월 외국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의 날은 끝날 것입니다. 넌 직장을 잃을 거야. 이 회사는 진짜 학위가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톤투의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내 이력서가 받아들여졌겠어. 채용 공고에 학력 이상이라고 적혀 있잖아. 너도 그 말을 믿는구나. 신이 가짜 립스틱을 가져다가 화장을 다시 했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총지배인 밑에서 일하는 게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와 나는 곧 결혼할 예정이야. 나중에 말 안 했어. 왜 너희 둘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지. 난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그걸 즐겼고 너무 화가 나서 달력까지 그렸어. 경쟁하지 마. 넌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라. 어떻게 감히 석유 아가씨가 되겠다는 꿈을 꿔. 내가 그에게 너랑 두 번째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할게. 그리고 나랑 같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할게. 30분 후 신과 그의 약혼녀는 총지배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가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모두에게 케이크를 나눠주고 친절하게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친절한 미래의 상사처럼 보였습니다. 놀아요. 우리 총지배인이 물을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다들 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 커플은 안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지아오는 기름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모두가 봄의 별을 흩뿌렸지만 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물론 한 동료가 신의 길고 가벼운 케이크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녀를 그리워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동료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신이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필요 없어요. 운동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녀의 길은 가난했습니다. 신이 나를 흘끗 보셨고 여기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긴 밧줄. 그녀는 고등학교 때 이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녀와 친구들은 항상 저에게 긴 밧줄을 강요했고 심지어 제 가상 유니폼을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두려워서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신이 제게 가상의 밧줄을 걸어주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신이시여,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녀는 제 전 약혼자의 시장이에요. 20대 4의 보모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녀의 책임이에요.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뭘 웃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영적인 일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손을 문지르며 속삭였어요. 그 키스는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녀는 그가 목욕 중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침 아래층으로 내려가 총지배인을 만났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호텔이 거기 있는데 신이 변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 저처럼 헛소리만 해요. 신이 저를 한쪽으로 가까이 넓게 인도했어요. 감히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기도에 동참할게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는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바로 제정신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걸까? 내가 화를 만들 거야. 네가 감히 흥분하면. 난 남은 인생 동안 너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그럼 안 돼. 난 믿어. 하지만 네가 날 화나게 해. 난 행복하지 않아. 너도 술을 마실 생각은 없겠지. 나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그녀를 에워싸고 떠났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오는 길에 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기껏해야 검은 그물로 놀아볼 거야. 잠깐만 그녀의 사랑의 달걀을 그녀의 얼굴에 직접 던져보고 그녀가 감히 그것을 존중하는지 보자. 자리로 돌아와서 나는 테이블에 밝은 케이크 한 조각이 필요했고 야채를 가져다가 세게 잘랐다.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밝은 색깔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등학교 때 나는 밝은 색깔을 좋아했고 지금은 밝은 케이크를 좋아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밝은 색깔이 그녀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았다. 추아는 너무 화가 나서 이를 악물고 캔캣, 즈엉티, 라고 말했다. 나는 창녀라고 말하며 밝은 케이크를 갑옷 상자에 던졌다. 던지기를 막 끝내고 멈춰서서 그 소리를 봤다. 그 소리를 보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가 무서웠다. 고등학교 때 그가 삼촌에게 내 생활비를 깎으라고 할까봐 두려웠다.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가 이직할까봐 두려웠다. 정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그렇게 말했다. 추아타이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다. 그와 결혼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상상 속에서처럼 그녀를 껴안는 장면은 일어나지 않았다. 통투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추아의 미소가 살짝 얼어붙었다. 잊었어. 통투는 그녀를 보지 않고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인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손에서 빼냈다. 하지만 만약 네가 가겠다고 했다면 추아의 얼굴은 무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통투 일하느라 바쁘니 네가 일하러 가는 걸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통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딱 한마디만 했다. 이리 와. 그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직접 통역할게 라고 불렸다. 혹시 그녀가 정말 내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걸까? 나는 다음 상황을 대비하며 천천히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 필요하다면 내 직업을 빼앗기 위해 신의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그는 어두운 목소리로 비밀로 할게. 날 바꾸지 마. 라고 말했다. 생각해봐도 1만 5천 위안은 여전히 향기롭다. 들어가자마자 부장이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 사건에 협조할 기회가 생겼으니 먼저 확인해봐. 직장 옮기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난 그저 삶의 이유일 뿐 사건의 이유가 아니야. 나중에 배우려고 독일어를 배우는 게 아니야. 상대방은 독일어. 그럼 끝! 끝났어. 나중에 내가 독일어를 배운 건 공부하려고 배운 거라는 걸 알았지. 내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그녀도 직무 프로필에서 그걸 알고 있었어. 아, 맞아. 사장님이 나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 때 신의 눈이 나를 배제하려는 듯했어. 사장님, 앙콩 할아버지 댁에는 가지 마세요. 안 돼요. 앙콩 댁에 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가지 마세요. 여기는 직장이지 내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야. 영주님이 발을 구르시며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으셨어. 사장님은 나를 흘끗 보며 따라오라고. 어디든 가라고 하셨어. 영주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사왕의 채 앉아 목소리를 흘렸어. 영주님이 부르시는 거였지만 그 부름 때문에 차 안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 사왕님,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당신은 너무하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는데 차 안은 역시 단단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차에 탄 사람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사방을 뒤지고 있었다. 그의 사적인 공간, 종파에 걸맞을 정도로 정말 차가웠다. 반대편은 이제 막 부드러워졌고 내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것은 주님의 가지였다. 그녀는 이 나이에 두 사람 저녁 식사를 주문하라고 했다. 가지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도발이자 고백이 아닌가. 나는 여전히 넷째 왕자의 차에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에게 이 가지를 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저녁 식사 주문서를 내 앞에 띄웠다. 이 각도에서 넷째 왕자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읽었다. 남자친구... 우리 넷이 완전히 오해할 줄은 몰랐다. 그는 두 사람 저녁 식사 주문을 보고 내가 남자친구와 나를 위해 주문했다고 생각했다. 채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그때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고 잠시 머물렀을 뿐이었다. 필멸자.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감각을 잃었고 소와 사랑에 빠졌다. 2년? 그는 갑자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2년 동안 결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가짜 일은 없다. 계획은 있다. 연말에 결혼한다. 그의 얼굴은 정말 침울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가 좀 우울해 보였다. 그런 그를 보고 나는 갑자기 멈춰서서 약간 죄책감을 느꼈다. 잘생겼다고 뭐 어때? 잘생겼다고 뭐 어때?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지만 결국 다른 남자가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군. 나는 오랫동안 진지하게 맹목적으로 장군님, 시간 있으면 호텔에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결국 불륜인지 아닌지는 그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냥 그 둘이 그렇게 지내는 것뿐인데 정말 괜찮은 거야. 둘이 곧 헤어질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 결혼했다고. 회사 전체가 다 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일에만 집중해서 이 직업에 이름이 없는 거겠지. 이 가짜 늑대야. 이번 파트너는 꽤 친절하잖아. 첫 번째 아내는 좀 당황해서 질문에 대답하기도 전에 통투에게서 눈을 돌렸어. 그런데 통투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하게 해줬어. 그가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긴장을 풀고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했지. 세션이 끝날 무렵 독일인 파트너는 술을 꽤 많이 마셨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통 부장.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서 재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 하는 잘생긴 학자야. 그의 말을 통역하면서 내 케이크도 통역했어. 이 사람은 이미 술을 마셨는데 무슨 헛소리야. 나는 통투를 돌아보며 너와 이곳은 천생연분이라는 그의 말을 통역했어. 통투는 나를 쳐다보며 아직 멀었지만 소울메이트 이야기를 통역해보라고 했어. 멀리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 독일인이 다시 물었다. 혹시 아직 쫓아오지 않은 건가? 통투가 나를 쳐다봤어. 그녀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 환다. 혹시 간통 사건의 현장을 발견한 건가? 뭐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 미친놈.
독일인 파트너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통투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실수록 얼굴이 창백해졌고 나는 겨우 한 잔 마셨지만 내 머리도 약간 하얗게 질렸다. 내가 끝내자 파트너들은 모두 호텔로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그때서야 그들이 묵을 호텔이 내년에 추아가 묵을 호텔이라는 걸 알았다. 너무 우연이 아닌가. 거리는 여전히 똑같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 통투는 그들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 층에 발을 디딘 순간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방금 웨이터가 음식 2그릇을 주문하고 접시도 하나 더 추가하라고 했다. 못 본 척했지만 이미 2그릇을 주문해 버렸으니 그녀가 다시 그 남자와 행복해질 가능성이 컸다. 웨이터가 사장에게 불륜을 저지르다 들켰고 나는 그의 복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 파트너들이 많았다. 사장 일행이 모두 들켰다면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협력 관계조차 흔들릴 수 있었다. 파트너는 긴밀한 협력을 준비하면서 자신과 아내가 운명의 주역이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거듭 말했다. 내가 편지를 즐겁게 읽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장은 말을 멈추고 멈칫했다. 웨이터가 이 호텔에 묵고 있는 건가? 아, 맞다. 방번호가 뭐지? 그 추악한 곳. 그 추악한 곳은 조용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벌써부터 손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앞사람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다시 생각했다. 그녀를 보러 가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다음 인사하러 가야지. 형님, 왜 다른 시간에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저 독일인 2명이 아직 내 옆에 서 있는데 지금 시간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방으로 데려가서 인사해야 하나요? 그는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난 이미 도착했어. 괜찮아. 그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고 뒤따라갔다. 신문 옆에 놓을 수 있는 나뭇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잠시 후 나는 생각했다. 내가 도착한 거지? 왜 내가 그녀에게 기름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 종파가 방문 앞에 와서 플루트와 못을 살펴보고 있을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요아, 이제 가. 더 이상 움직이면 완전 엉망이 될 거야. 알았지. 이 사람의 다툼은 괜찮지만 내가 무고한 사람이라면 무슨 상관인가. 독일 남자를 방으로 데려온 그는 벽에 머리를 박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렇게 많은 악취를 풍긴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잡혔고 약간 불편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갈까? 아니면 그녀를 보러 갈까? 그녀를 보러 가자고 말한 후 그는 잉크와 플루트가 전시된 방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 나는 아마 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음식이 나왔고 잉크와 플루트가 전시된 방의 문이 열렸다. 나는 한 남자의 손이 음식을 받으려고 내밀는 것을 보았다. 기계식 시계 때문에 그녀의 손이 아팠는데 그 시계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져 주의를 기울였다. 분위기는 마치 터질 듯한 그림 같았고 내 신경은 극도로 긴장되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려 네 사람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는 플루트와 플루트의 방향을 보지 못하고 대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가고 싶지 않다고. 그가 물었다. 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밀리고 끌리지 않도록 바로 달려가고 싶어.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고 나도 택시를 탔는데 이렇게 혼자 두고 가버렸어. 어둠이나 음식을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난 이렇게 늙었는데도 어둠이 무섭거든. 잠깐이라도 나를 응석바디로 봐줬어. 고등학교 때 밤에 학교가 끝나면 매일 따라왔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어. 고등학교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았거든. 그가 날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따라갔어. 편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따라갔어. 그가 날 쳐다봤어. 1시간. 그래, 편리해. 도시의 절반은 편리해. 정말 이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 게다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우뚝 솟아있는 그의 거만하고 거만한 태도가 너무 싫어. 전화가 끊겼어. 바로 그 앞에서 길을 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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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거나 싸우거나 반차이가 그녀 편에 설지 지켜보려고 애썼다. 두 편이 그의 첫사랑을 옹호했다. 첫사랑 내가 공부를 배우면서 짜증을 냈는데 남자랑 농담을 했다. 헤어졌을 때 그 남자는 영원히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추아는 그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헤어지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차이는 바로 그 불운한 남자였다. 통투는 사진 앨범을 꺼냈는데 모두 리민과 추아의 은밀한 자세 사진이었다. 내 앞에서는 항상 성숙하고 침착하며 야심만만해 보이던 리민은 추아에게 놀림받는 개에 불과했다. 통투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말해봐. 반차이가 내 약혼녀와 잤는데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 그의 약혼녀가 나 반차이와 자고 갔어. 설명을 좀 해줘. 내가 나타난 후 그는 그렇게 침착했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나 자신에게 속았는데 아무 감정도 없어. 모든 게 다 잘 돼서 같이 가서 낳아야 하는 거야. 같이 낳고 집에서 혼자 낳게 한 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넌 이중적인 거야. 쭝쯔. 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장점이는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바보처럼 내 말을 듣게 했어. 네가 날 비참하게 만드는 걸 보는 게 전부였다면 축하해. 성공이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터져 나왔지. 쭝쯔는 높은 데서 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어. 걔가 널 때렸어. 정말 몰랐어. 그는 몸을 숙여 날 위해 부드럽게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거야. 웃기긴 했어. 또 무슨 복수를 하려는 거지. 무슨 복수? 날 이용해. 나중에 그는 소미의 셔츠 단추를 보고 미소 지으며 먼저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당겨 거기에 놓았어. 그녀를 통제할 수 없어. 내 잘못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쨌든 내가 틀렸다고 저항할 수 없어. 뭐든 해. 그때 나는 정말 쾌락에 휩싸였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세게 밀어 눕혔다. 그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심지어 내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듯 미소까지 지었다. 그가 만들어낸 건 사실이다. 내 약혼녀가 남자친구와 잤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랑 자도 돼. 인정해야겠다. 이런 남자는 정말 매혹적이다. 심지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 강요했을까? 복수도 필요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약간 감동했다. 내 심장은 거칠게 쿵쾅거렸다. 마치 빙의된 듯 약간의 욕망이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키스했다. 그는 무력했다. 바퀴벌레처럼 허리를 잡게 내버려 두었다. 그의 깨끗한 줄무늬 셔츠를 보자. 그의 눈은 흐릿해졌다. 나는 점차 정신을 차렸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 이제 충분히 화가 났어. 나는 열정적으로 셔츠를 하나하나 그에게 건네주며 도망칠 준비를 했다. 충분히 화가 났으니 이제 내 차례다. 그는 웃으며 나를 끌어당기려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압도적이었다. 통뚜. 행! 안다는 방금 싸였지. 그렇지. 그는 꽤 많이 웃었다. 이제 정말 싸였다. 더 이상 키스하지 마. 내가 나왔어. 네가 나에게 그렇게 세게 키스했을 때 이제 무서워. 끓어오르고 있어. 그래, 무서워. 여드름. 그는 꽤 많이 웃으며 내 전화번호를 받고 수건을 흔들고 그와 손을 잡았다. 내가 없을 때까지 키스를 받았어. 지금 나는 열정적으로 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손잡자. 방금 강을 보냈어. 그는 내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껐어. 밖에.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있어. 아침에 강은 없어. 방금 눈을 떴어. 나는 코코넛 나무 옆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나는 옷을 낭비했고 내 시선을 느꼈고 그는 갑자기 돌아섰고 그의 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움직여 마치 일을 시작한 사람처럼 주사를 놓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녀에게 즉시 쉬라고 통역했다. 고맙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그림을 꺼내 얼굴에 사인을 했다. 다 보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님이다. 미리 말해줘. 아침도 주문했고 너처럼 나도 먼저 출근했다. 30분 동안 숨이 막혀 겨우 한마디만 할 수 있었다. 알았어. 가짜 몸으로 돌아온 그는 살아 돌아왔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더미와 내 몸에 남은 흔적만이 과거의 끝을 떠올리게 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속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히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미쳐버리고 싶었다. 빚의 탄생, 유혹의 탄생, 사랑은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자의식이 강했다. 우리는 모두 어른이었고 아무도 반쪽짜리였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책을 든 차에 예배일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호텔을 나섰다.
복도로 나갔다가 어떤 상황에 마주쳤다. 주인에게 거절한 건 가짜였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나를 흘끗 쳐다보며 그녀를 살폈다. 그러자 문은 칭찬으로 가득 찼다. 이른 아침. 그녀는 다른 사람을 응대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평생 창녀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나를 쳐다보았다. 벌써 돈 남았으니 아침 사줘!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시선은 그녀의 목덜미에 멈췄다. 수탈 같은 자국이 있는 곳이었다. 마음속에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녀는 당황한 듯 목덜미를 걷어붙였다. 총괄 매니저랑 얘기 좀 해볼까? 병원에 가봐. 문제 일으키지 마. 그녀는 내 학교잖아. 그러고는 다시 집이 그리운 듯 땅의 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총괄 매니저에게 가서 함께 지내자고 했다. 며칠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 흔적이 남았다. 나는 계속 알고 싶다. 계속 내가 그녀보다 더 잘한다. 비엔트형 톤투는 항상 차갑다. 품위는 있었지만 길거리에서는 완전히 제멋대로인 남자였다. 게다가 그는 마치 그녀가 싫다는 듯 멈칫했지만 덩이가 뒤집히는데 집착한 듯 끊임없이 키스를 이어갔다. 정말 나는 총지배인에게 말을 계속했다. 그의 바구니가 밤새도록 그 커플과 놀고 있었던 게 기억난다. 그들은 약간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정에 막 왔다고 했다. 나중에 말해야겠다. 나는 얌전히 씻었다. 필요도 없었지만 더 이상 당신을 섬길 수 없었다. 총지배인은 다른 일도 처리했다. 왜 모두가 그녀가 화난 것에 신경 쓰지 않는지 묻고 나는 바로 나왔다. 오후의 차. 나는 화장실에 가서 이슬에 묻은 자국을 차 가루로 가리고 돌아섰다. 불행히도 동료들이 그것을 보았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내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흥분해서 병을 잡고 있군 이라고 말했다. 병이 떨어지려던 참이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차갑지만 몇 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은 것 같았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을 급히 움직였다. 총지배인에게 갔을 때 정말 그랬다. 비서 나는 탐욕스럽고 지칠 줄 몰랐다. 잭프루트에 대해 불평하며 재빨리 셔츠를 걷어 올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병이 아니었다. 그 말을 듣자 지루하고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일하자. 그만 좀 해. 장군이 말했듯이 장군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거기에 앉아 서류를 유심히 살피며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꿈인 것처럼, 하지만 그와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그 익숙한 느낌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비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었네. 그는 나를 흘끗 보며 기지개를 켜려고 애쓰며 이제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그래. 가족방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꺼내지 마. 난 안 하지만 나는 곧바로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 둘을 떼어놓기 위해 나는 재빨리 더 설명했다. 내가 저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술을 마셨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뭐였는지. 우리 둘 다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는 3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그녀는 가끔 내가 물을 마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가끔은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침 5시까지 나는 마침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꼭 써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너는 뭘 원하는 거야? 나는 돈이 없어. 기껏해야 이 보상은 못 받을 거야. 그냥 가지고 써. 그가 나를 쳐다봤고 나는 어두워져서 나갔다. 호수는 더럽고 냄새났어. 나갔다. 알았어. 정말 짐승 같아. 오늘 이후로 더 배려심이 많아졌는데 그는 여전히 올빼미처럼 사나워. 허리가 안쓰러워요. 아직도 아파요. 방금 옷을 갈아입고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동료들이 바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장한테 또 혼났는데 최근에 아픈 적 있었나?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요. 오늘 아침 그가 나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저를 비웃더라고요. 정말 주사 맞고 싶었는데 언제부터 놀리면서 웃었대요. 맞아요. 그런데 웃고 나서 이렇게 흥분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같이 잤다고 해서 저를 꼬시는 거라니 자학적인 행동이었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했어요. 게다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유혹자였어요. 너무 긴장해서 주사 맞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리민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제가 다가가서 뭐라고 했는지 물었더니 생각했던 그대로였어요. 왜 갑자기 작별 인사를 한 후? 왜 헤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말이야. 비밀은 회사 회의실에 있고 밖에는 동료들이 아직 있어. 둘 다 체면을 살리려고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네가 우리 부모님 댁에 있는데 내 말을 믿지 말고 어머니께 전화해. 그가 내 앞에서 발신음을 눌렀어. 전화를 받자 어머니도 그를 옹호하며 그가 정말 내 동생을 위해 유선으로 우리 집에 왔다고 말했어. 어머니도 나를 발신음으로 데려왔어. 내 동생은 아직 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어. 사소한 일인데 왜 소란 피우는 거야. 이제 너희 둘이 결혼할 거고 친척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온 가족을 속이려고 해. 결혼해. 어머니는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해. 안 그러면 덜 고집 부리고. 그렇지. 어머니는 아는 척하면서 그를 놓아주면서도 그의 편에 서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마음이 차가워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웅크리고 앉았는데 네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미 문제는 해결됐는데도 헤어지다니. 정말 고집이 세네. 그는 나와 함께 한동안 걸었다. 네가 헤어지자고 고집하고 집을 내게 맡기면 나도 동의할 거야. 각자 보증금 50만 위안씩 냈는데 중개인은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았다. 내 머리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줘야 하니까 나눠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웃으며 내가 온 힘을 다해 그 집을 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집이 내 것이니 보증금 50만 위안만 돌려주고 권리 포기 각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그 집은 완전히 내 것이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 50만 위안을 벌어야 했고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기에 사실 보증금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했고 다음날 가난한 남자와 함께 가수를 만나러 갔을 때 저는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동안 생각과 씨름한 끝에 저는 계속 입을 열 생각을 했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50만. 그는 조금 주저하다가 제 전화번호를 도와주고 바로 100만 달러 정도를 이체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50만 달러만 빌리고 연말에 월급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갚을 방법을 생각해 볼게. 100만 달러는 갚을 수 없어. 저는 고통스러워서 그에게 갚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야? 내가 뭔가 도와줄게. 당신도 나한테 뭔가 도와줄 거야. 무슨 일로? 나와 결혼해. 그는 불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괜찮을까? 지난 며칠 동안 기류가 잦아들었고 그는 아주 평범했는데 갑자기 그가 상황을 바꿔 말했다. 네가 나랑 잤잖아.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볼 얼굴밖에 없어. 내가 너랑 잤어. 넌 갈 거라고 생각했지. 나를 가장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그를 배신했을까? 그는 꽤 이상해. 나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차 안에 운전사가 있는데 그의 눈이 개미처럼 수다를 지켜보는 게 보여. 정말 입을 다물고 싶어. 조지루이, 그의 진짜 몸으로. 그는 내가 조지루이를 불러오길 원해.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지난 이틀 동안 계단을 내려가는데 베개도 제대로 펴지지 않아. 그는 앉아서 공부에 몰두했고 분위기는 마침내 잠시 진정되었다.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내게 멈추라고 하며 뭔가 사러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와 내게 키스했다. 고통, 몽, 사과, 키스에 관한 모든 것이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제력을 잃었다.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을 오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필요 없어. 그는 더 노력했고 다음에는 더 조심할 거야. 다음이 있을 거야.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족들이 재촉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나와 결혼하려고 애썼고 이미 약속까지 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심술궂게 굴 수 없어. 가족들은 체면이 깎이는 걸 견딜 수 없어. 나와 결혼할 사람이 필요해. 계약 결혼, 1년 계약, 그리고 1년 후 이혼. 이 딸기 한 송이는 이혼 보상금으로 여겨지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화분 하나 줘. 가짜 한 송이, 1년에 한 화분. 난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그냥 가짜 결혼일 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치 않으면 건드리지 않을 텐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아니죠. 당연하지. 완전 망했어. 이를 악물고 동의했어. 알았지. 그럼 혼인신고할 시간이나 내 여아.
민사사무소는 30분 후면 닫을 거야. 어서. 그를 따라 채로 가서 민사사무소로 곧장 달려갔지. 어지러운 서류 작업, 수십 장의 사진, 어지러운 맹세들. 모든 게 꿈처럼 쉬웠어. 사랑이 돌아왔을 때 내 손에는 선명한 빨간 숫자 2개가 쥐어져 있었지. 장군은 평소에는 사나웠지만 결혼 문제에선 정말 사나웠어. 결혼 후에는 모든 게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줬어. 과도한 요구도 없었고 각자 자기 삶을 살았지. 장군님, 저는 장군님과 자선 경매에 같이 가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여기서 동맹을 만날 줄은 몰랐는데 장군님은 상사와 같이 가셨대요. 저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드디어 만나기로 했군 하고 말했지. 일하던 중이었는데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퇴근 후 밥 먹으러 가자고. 민정사무실 갈 필요도 없고 할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 경매는 상관없습니다. 황제를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온 겁니다. 동맹은 저를 개인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은 후 즉시 저를 지원하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물러서서 거리를 벌렸습니다. 이것은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신중한 계약입니다. 사실 당신이 서명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가 아니니까요. 당신이 쓴 $1,000 중 $5는 제가 당신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동맹은 공평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집을 넘긴다는 건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묶어두었고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감히 당신을 시골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거운 운전사한테 돌아가든가. 아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날 죽이지 마. 나중에 정말 헤어지고 싶어.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 황제 폐하께서 부르시는 거였지. 나는 돌아서서 바로 나갔어. 어디 있니? 회의에서 널 못 봤어.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곧 돌아올 거야. 종씨 말이 맞아. 20분밖에 안 기다렸는데 그가 날 붙잡았어. 그 후로 그는 나를 바짝 따라왔어. 내가 근무 시간을 개인적인 일로 쓴다는 걸 알았다면 분명 또 화를 냈을 거야. 나는 계속 움직이며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리밍기 내 손을 잡았어. 언제부터 네가 상사랑 그렇게 친해졌어? 불안했어. 친밀함은 어디로 간 거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 한 걸음 내딛자마자 누군가와 부딪혔지. 종씨는 큰 상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어. 내가 그와 부딪히자 분위기가 갑자기 고요해졌어.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물러서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도 저를 살짝 찡그린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직후 리밍도 나가다가 큰 사장들을 보고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왕 사장님. 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앞쪽에 있는 사장님들이 인사를 했지만 시선은 모두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바라보시고 이어서 리밍을 바라보시자 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리밍은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즉시 비켜섰습니다. 당신 회사 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너무 예쁘게 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빌려줄 수 있나요? 사장들은 걸어가며 농담을 건넸고 저는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것이 아니면 농담하지 마세요. 사장님도 몇 마디 하시고 돌아서서 저에게로 걸어오시며 저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가 화가 난 것은 느낄 수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장실에 갈게요. 그가 다시 물었다. 가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서 있잖아요. 그가 볼까봐 걱정돼요. 리밍기요. 제가 아니라요. 그는 손을 들어 거울을 통해 나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만나야 할 고객이었다. 나는 귀 기울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좀 처리해야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는 긴 손의 경계선을 상자 안으로 던지고는 나를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내가 그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왜 그에게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아직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를 응원할 생각이었다. 나는 그를 응원한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직 그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나는 이미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관계를 끊을 작정이었다. 우리는 계약 결혼을 하고 있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정식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꿨다. 말을 마치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뺨을 만졌다. 나는 마치 젊은이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고 수화기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는 얼라이언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정말 어머니는 나를 밀어내지 못했는데 왜 나는 듣지 않았을까? 그가 왔을 때 나는 처음에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려졌다. 하지만 계획 속의 존경심은 내 허리를 잡고 그의 품에 안았다. 존경심, 나를 먼저 보내줘.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고집스러웠지만 먼저 바람을 말아라. 언제 그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인가? 일주일이면 괜찮아. 미칠 것 같아. 안 돼. 나싸해. 사흘. 괜찮아. 그 말을 듣고 그는 기꺼이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즉시 물러섰다. 그런데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어? 리미는 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손을 씻었다.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를 보자 악마가 보였다. 손을 씻던 사람이 낄낄거렸고 리미는 마치 상처받은 듯 정정했다. 네, 엄마가 들으라고 했잖아. 그는 나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나는 전화기를 잡고 몇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는 다시 내 붉은 손을 꾸짖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듣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 한 걸음씩 상상도 못할 일이야. 잘하는구나. 그가 갑자기 내 손에 팔찌를 끼우라고 했다. 군중 속에서 그런 유혹적인 행동은 정말 씁쓸하다. 나는 그렇다. 서방이 여기 있는데 이게 뭐지? 보상 팔찌는 추추처럼 생겼는데 돌이 없어. 필요 없어. 가져가. 키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모한테 줄 수 없잖아. 원하지 않으면 나한테 주고 버려. 버리고 팔면 돼. 글쎄, 그는 내 머리에 팔찌를 줬는데 돌이 없어도 여전히 좋은 거야. 버리는 건 좋지 않아. 마침내 나는 팔찌를 내 손에 고르게 두드렸고 그는 내 얼굴에 팔찌를 끼우는 나를 바라보며 경매를 계속했다. 후반부는 주로 꽃병 같은 첫 번째 접시들이었는데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다.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부자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녁 식사가 되면 사장님이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그는 저에게 여기 머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멍년. 사람들이 구석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을 통해 추하를 보았습니다. 정말 좁은 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사장님이 오늘 결혼식 날 선물할 비싼 핸드백을 경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추아는 정말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결혼할 겁니다. 사장님은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방송 프로그램인가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7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부터 함께였죠? 추아. 저는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분과 저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하셨을까요? 그 당시 저는 공부에만 집중했고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 세상에, CEO가 정말 충성스럽네요. 군중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요. 추아가 군중 속에서 저를 봤는데 눈빛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녀는 제 이모의 반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죠. 그녀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어요. 그녀는 연기를 정말 잘해요. 섹스 중독자로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고양이나 개가 기억될 만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녀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절친이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갑자기 뭔가 생각났어요. 친구 남자친구랑 잤던 절친이세요? 조용히 잠든 분위기에 시큼한 얼굴이 확 바뀌었죠. 살고 싶지 않아요. 뒤돌아보고 쓰러질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시큼한 얼굴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고 제가 끼고 있던 팔찌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뭔가 생각난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이 팔찌가 왜 저 비싼 팔찌랑 비슷해요? 어디서 났어? 비싼 팔찌. 나는 잠시 멈췄다. 동창추. 너는 가짜 팔찌를 경매에 붙일 정도로 다쳤는데
저작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정말 용납할 수 없어. 집에서 다치는 건 괜찮지만 진짜 앞에서 과시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가짜 팔찌. 아마 통투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다고 했나 봐. 순간 내 손은 눈이 멀었지만 잃을 수는 없었기에 입을 다물고 대답해야 했다. 어떻게 가짜인지 알아. 진짜가 있어. 곧 가질 거야. 통투가 줄 거야. 그래서 그가 나한테 준 거야. 내가 그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는 아직 나한테 주지 않았어. 투투 삼천. 항상 네 세상에 사니. 통투는 아직 너한테 줄 거라고도 안 했는데 넌 이미 환상을 그렸잖아. 순진하고 너무 믿겨지고 그런 허황된 입장들이라니. 아니. 사람들은 아직 안 그렸는데 넌 벌써 스스로를 홍보했잖아. 그 순간 얼굴이 시큰둥해지더니 곧 입을 다물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돌아서서 걸어가서 리밍을 봤어. 글쎄,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서 팔찌를 받아들고 차고로 내려가 물건을 돌려줬어. 그가 채 타자마자 바로 팔찌를 벗어서 그에게 돌려줬지. 마음에 안 들어. 아무도 선물로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난 나이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근데 왜 팔찌를 줘?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누가 이게 선물이라고 했어. 선물이 아니라면 10마디가 넘는 선물이잖아. 난 아직 미치지 않았어. 진짜 선물이라면 그가 어떤 선물을 준 건지 자문해봐야겠어. 누가 가짜 연애에 10마디 말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을 주겠어. 그는 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자 그는 침묵했고 나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았고 그게 옳지 않다고 느껴져서 바로 말투를 고쳤다. 우리는 그냥 계약 결혼이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난 네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그 역할을 위해 꼭 협조할 거야. 그게 다야. 그때야 그는 팔찌를 벗고 한숨을 쉬었다. 이게 싫다는 듯이, 그리고 뭐가 좋다는 듯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싫다는 듯이. 차가 내 아파트 건물 아래에 멈췄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 필요도 없었다. 내 집은 작아서 설 곳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약간 화가 나서 불편한 얼굴로 혼자 올라갔다. 연애병은 진짜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바람은 방금 나와의 관계에 불어왔고 톤투는 그저 계약일 뿐이지만 팔찌 때문에 아직도 형언할 수 없이 슬퍼.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커다란 빨간 봉투가 내 손에 들어왔다. 그때야 자물쇠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야 그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널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진짜 커플이야. 헤어졌는데 네가 내 문을 열어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머리가 아프다. 예전에 리미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거나 큰일 낸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지만 그는 계속 나를 졸랐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인턴십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오지 않으면 나와 잘 지내겠다고 말했다. 리미는 갑자기 내 앞에서 돌아서며 멀리서부터 실수를 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인턴십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잤잖아. 심지어 그 자신도 이런 장난이 웃기지 않았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그에게 조사받으라고 했대요. 당신은 항상 남 탓을 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신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대해요. 그만둬요. 당신은 저를 슬프게 만들 뿐이에요. 저는 제 동생과 이야기했어요.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났어요. 리미는 제 소매를 잡고 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려고 했고 행복한 아기를 낳으려고 했죠. 왜 그렇게 고집이 세죠? 제가 고집이 세었어요. 당신은 속이고 남 탓을 하고 제 어머니가 당신이 말하도록 했어요. 당신은 너무 심했어요. 리민.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결심을 깨닫자 리민의 눈빛이 즉시 바뀌었어요. 저는 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저는 헤어지는데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멀리 있는 사람을 신고했어요. 리미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고 갑자기 그가 와서 제 말을 가로차해서 저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또 그랬다. 그는 헤어지자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집을 샀고 남동생은 직장을 구했고
내 부모님은 내 무릎 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한 걸음만 남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고집했니? 네가 왔다. 내가 그를 정말 심하게 싫어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네가 왔다. 아기를 낳자.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널 떠날 수 없을 거야.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웠다. 목소리가 가득 찰 때까지 나는 터져 나왔다. 오늘 밤 내 이성이 나를 부를 거야. 아무도 할 수 없어. 진정해.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여전히 내 거야. 몇 분 후,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을 하려는 순간 이성이 무너졌다. 나는 100% 문을 바라보았지만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여기는 올바른 나라야. 빔. 문이 발로 차여 열렸다. 키 큰 사람이 들어와 익숙한 품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그는 나를 보며 혹시 다친 곳이 있는지 걱정하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곧바로 살인을 저지른 척했다. 그 뒤를 이어 들려온 것은 내 이성의 비참한 목소리였다. 내 이성은 너무나 비참하게 얻어맞았기에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고 싶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고통스러웠다. 시도하는 것보다 시도하는 게 낫다. 그가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경찰도 와서 부상을 확인하고 진술을 받았다. 결국 그는 연애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동투는 화가 나서 경찰에 말했다. 연애 사건은 별들의 연인을 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폭력을 행사해서 죽음을 연애 사건으로 만들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나는 그가 이렇게까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 경찰서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며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괜찮다. 동투는 리빙 앞으로 걸어가며 계속해서 말했다. 다시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알 때마다 때려줄 거야. 나도 너를 가볍게 때릴 테고. 걱정하지 마. 널 감옥에 가둘 최고의 스트롱맨을 고용할 거야. 리밍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망상으로 가득 찰 때까지 맞았고 더욱이 화를 낼 정도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퉁투는 나를 그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이 아파트는 회사 근처이고 나는 거의 여기 오지 않고 많은 여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알았어. 내 목소리는 달콤해. 고마워. 나처럼 나도 너무 부주의해서 울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무력감에 빠져서 걱정된다고 했잖아. 샤워를 하고 나서 리밍의 행동을 떠올리니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울지 않을 수 없었어. 전에 리밍과 나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그런데 그는 미친놈 같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 문 열어. 밖에서 노랑쾅 하는 소리야. 나가기 싫어. 목소리 좀 내. 문 먼저 열어. 혼자 있지 마. 걱정돼. 다른 방법이 없어. 문을 두드렸다. 그가 들어와서 잠시 나를 쳐다본 후 머리를 말릴 수건을 가지러 갔다. 원래는 그에게 주려고 했는데 정말 괜히 화를 냈어. 내가 너한테 잘하는 거야. 아니, 그가 널 속인 거야.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그의 머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실패한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직원들과는 다른 사랑을 하긴 하지만 바람은 회사가 너의 리더십 아래 잘 발전하도록 가르쳐줬어. 그는 다르게 웃었지만 이건 씁쓸했다. 바람을 이해한다면 내가 너보다 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알 거야. 그는 그냥 내 머리를 빗어주며 말했다. 적어도 너는 사랑했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했잖아. 지는 걸 좋아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시간이 멈췄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아팠어.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난 사람들이 싫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야. 생각해보니 사실이야. 그래도 눈물이 나긴 했지만 거의 2시간 동안 웃었어. 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도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 장군은 말을 멈추고 수건을 내게 다시 던졌어. 더 이상 관심이 없었고 정신이 나갔어. 나는 호기심에 그를 바라보았어.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그였지.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게 비참해. 그는 나를 흘끗 보며 누군가를 때려서 생긴 손에 난 상처를 씻었다. 울고 있는 건 나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잘생겼고 직장에서 성공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보답받지 못해 매일 아침 자세를 바꿔야 했다. 얼마나 불쌍한지. 나를 쳐다보지 마. 네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야 내가 아직 눈이 멀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걸 알았어. 뭐라고? 그는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보다 낫다고. 뭐라고? 왜 갑자기 내가 너보다 낫다고 했어? 왜 갑자기 이렇게 무례하게 굴었어? 갚을 생각이 없었어. 날 이용해도 돼. 그의 머리가 가까이 숙여졌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멍했다. 아니, 진정해. 내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눈이 마주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정신이 멈췄다. 마치 그에게 매료된 듯 나는 멈춰서서 가볍게 키스했다. 내가 떠나려던 순간 그는 나를 꽉 끌어안았고 키스는 더욱 깊어졌다. 잠깐. 그럴 수 없어. 안 돼. 우린 결혼했잖아. 불법도 아니고 즐길 권리도 있어. 그의 키스는 너무 부드러워서 어지러웠고 머리가 핑핑 돌았다. 그가 침실로 들어올 때까지 나는 몸을 침실로 옮겼다. 지난번엔 실수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내게 부드럽게 대해줘. 깊지 않아. 나는 눈을 떴고 통투가 내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일이 이렇게 된 후에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는 아름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2번이나 그의 품에 안겼다. 그렇다. 아름다움은 해롭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30분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아 서로에게 물었다. 일하러 안 갈 거야. 회의가 있어. 옆에 있던 사람이 내 허리를 꽉 껴안으며 가버려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렸다. 좀 더 자. 그 사람 정상이야.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매번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시간 엄수는 모두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줬다. 오늘은 회의까지 바꿔놨다. 이건 안 돼. 이제 곧 일어나야 해. 그가 눈을 뜨고는 나에게 몇 가지 물건을 주며 말했다. 피곤해서 조금 움직였는데 아직 아침을 먹어야 해. 밤새 일하는데 아침도 안 먹으니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재빨리 손을 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먹고 싶어. 테이크아웃 시킬게. 네가 보내. 말해. 너 진심이야. 그 후에 더 이상 험담하지 말고 나보다 일찍 자. 얘야.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어. 아, 혹시 행복에 기절한 건가? 가버려. 침대에서 나온 건 나야. 진짜 짐승이야. 어쨌든 한밤중에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내가 옷을 입자 그 사람도 앉아서 옷을 입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지. 누구였지? 하고 물었어. 불 켜진 곳으로 갔지. 아, 그럼 그 사람이 사직했구나. 아침 먹으러 문을 열려고 나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동료가 보였어. 아니, 동료도 겁먹었나 봐. 그런데 그 동료가 신분증을 꺼내며 아침 일찍 초대받았는데 총지배인한테서 내쫓기고 업무 능력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했어. 너무 무서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네 라고 대답했지. 정말 한심하군. 음식 좀 가져와. 준비됐어. 알았어. 그 동료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은 불을 피워봤어. 방으로 돌아가 조금 진정하고 나서 왜 미리 말 안 하고 직원들한테 아침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노출됐잖아. 라고 말했다. 내가 긴장한 사이였음에도 톤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함을 유지했다. 뭐가 문제야? 네가 날 보는 게 싫어. 아니, 일에 지장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 잠깐 생각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렸잖아. 맞아. 우리 관계는 이제 공개하기엔 너무 진지해. 그냥 공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걔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여자들 때문에 좀 불안해. 걔가 깨어나자마자 우리 둘이 나가려고 했는데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 그 후로는 갑자기 꿈만 같았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네가 나한테 모르는 척 했잖아. 또 뭐야. 정말 기뻤어. 걔가 날 문으로 밀어붙였지. 뭐 하는 거야. 오후에 학교 가자. 왜? 이렇게 오래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진정해. 진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속삭였다. 벗어. 너. 착하게 굴어. 넌 다시 가난해질 거고 난 또 화낼 거야. 그 후 결국 우리는 출근하지 않았다. 웨이터는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고 나는 향수를 뿌렸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좋은 냄새가 나. 누군가에게 한번 맡아보고 싶어. 무슨 냄새가 나. 나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몸을 숙였다.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네, 향기. 가버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얼라이언스는 주차장에 서 있는 내 사진을 필요로 했다. 우리 회사인데 왜 차를 끌고 들어와야 했지? 왜 이런 사진을 찍고 우리 회사에 온 거야? 그녀가 결혼식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어쩌지? 그가 들고 있던 사진들을 보니 모두 그와 걔 사이의 친밀한 장면들이었다. 그저 이상하게 느껴졌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는 여전히 걔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낼 수 없었다. 그가 가는 길에 그녀를 비웃지 않을까. 차에서 쫓겨난 걔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마자 때가 되면 동맹을 맺고 나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이 사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들은 나와 통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말요. 물론 통투는 전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만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해야 합니까? 그녀는 왜 통투와의 불륜을 일찍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삼촌은 방금 하늘을 결정하고 나서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체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품에서 공제됩니다. 지금 당장 누가 경찰서에 갈까요? 모두가 목소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통투는 네 걸음에서 몇 걸음으로 시큼하게 방금 전까지도 키스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앉는 것이었고 어색하게 몇 걸음을 땅으로 내딛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녀는 가족 관리에게 밀려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통투가 자연스럽게 그녀 위에서 내려왔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밀었습니다. 경찰서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나는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통투. 이 문제는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충분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기적입니다. 통투. 내가 말할게. 내가 틀렸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 마세요. 나와의 약혼을 깨지 마세요. 약혼은 처음부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 둘은 양쪽 어른들이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동의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아빠가 나를 때릴 것입니다. 쿠아. 그냥 팔지 않았어. 지금 그녀는 울고 있어. 너와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 진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아는 갑자기 깨어나 소리쳤다. 회사 주가가 너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아. 너희 둘만 두려워해. 우리는 이미 사귀고 있잖아. 회사가 너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야. 네, 아빠가 첫 번째 계획을 시도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넌 나보단 나을 게 없어. 정말이야. 그러고 나서 두고 보자고. 통투가 나를 끌어당겼고 리민과 추아는 서로 마주보지 않았다. 그 사진 속의 너, 내가 묻는데 그를 사랑하니? 아니,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그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직장을 잃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야. 직접 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 악덕. 그는 분명히 아이를 통제할 손이 없어. 너무 쉽게 꼬시고 짜증나. 나는 멈춰서서 통투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더 얻으려고 계획했지만 그 후로 모든 것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더 얻으려고 계획한 게 아니었어. 지금 묻는데 현실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나랑 2번 잤는데 이제 부정하려는 거야. 아니, 그냥 내 머리가 좀 기만적일 뿐이야. 왜 나야? 너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아니었어. 서로 알게 되고 더 발전했지. 아주 자연스럽지 않아. 궁금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 3학년 때 언니랑 거의 말도 안 했어. 세면 사실 전혀 친하지 않았어. 나중에 직장에서 만났을 때 더 많이 얘기했는데 주로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나와 그의 약혼녀 사이에 불륜이 없었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을 거야. 친하지 않으니까. 더 친해질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 그가 농담했어. 괜찮은 직장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 날 좋아하지 않겠지. 그가 말을 멈췄어. 오래 있는 게 아름다운데. 무슨 소용이야. 삐딱한 주장이야. 더 이상 그와 얘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사람
너무 바빠서 재봉이 거의 불가능해요. 동은 이전에 사장님이 맡던 프로젝트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의 프로젝트를 넘겨받고 싶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걸까요? 그건 파트너들의 선택이죠.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제가 사장님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사장님이 아니니까 사장님이 뭘 하라고 하든 제 의견을 말할 자격은 없어요. 요즘 피곤하세요? 아니요. 제 일이니까요. 이번에는 많은 것을 희생했고 아주 잘 해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요구 조건이 너무 높으시네요. 일당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정하시면서도 항상 각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아주 솔직하고 효과적으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바쁘지만 고집스러운 사무실 관리자로만 남았을 겁니다. 모두 당신의 노고 덕분이니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시다면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작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난 2번 당신과 함께 있었던 건 압박감과 감정 때문이었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와 오랫동안 일하면서 항상 상하 관계로 지내왔다는 게 짜증납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너무 가까이 있을 때면 가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치게 두지 않을게요. 동트. 알겠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문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 후에도 여전히 키스하고 싶었고 제가 말을 끝맺을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시도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을 때 그는 마지못해 놓아주었다. 정말 날 싫어해. 날 싫어해. 왜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어? 하지만 이건 러브레터야. 사실 네 친구를 돕기 위한 거야. 넌 전에 나한테 편지를 쓴 적이 없잖아. 아니, 그는 다시 몸을 숙여 키스하며 말했다. 이건 벌이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며 알았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가 날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난 네가 날 만지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어. 나도 자존감이 있거든. 고개를 숙였지. 그녀는 일터로 돌아갔고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내 사랑은 비밀이고 다음 주에는 내 생일을 요구하고 가족 회사의 임기를 차지할 거야. 퉁투에게 결혼을 발표할 거야. 안녕! 리민과 잤다고 해도 퉁투와 자고 싶어. 그녀는 영원히 내 소나기에 있는 패배자가 될 거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결코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에 관해서는 나는 그녀가 불쌍하다고만 느낀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성공을 기원한다. 나는 막 떠나려고 했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동투는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녀는 내가 당신에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이건 어떨까? 그녀는 사진 한 뭉치를 꺼냈다. 방금 봤다. 내 뇌가 그녀의 뇌와 비슷하다. 그것들은 고등학교 때의 사진이고 그녀는 나와 욕실에서 수십 번 더 섹스를 했다. 신이시여,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녀와 어울리기 위해 달려갔다. 당신 회사에 갈까요? 당신 동료들은 아마 옷을 벗고 있는 당신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숨겨진 곳에서 나는 사진 앨범을 다시 낚아챘다. 그냥 가세요. 나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도발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누가 감히 나를 먹고 동투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도전했습니다. 당신은 찔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감히 찔릴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 앨범을 가져가 가슴에서 바로 쳤습니다. 사진첩을 조각조각 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투는 제가 근처 역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는데 사진첩을 훔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진술서를 쓰다가 경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술서를 다 쓴 후 동투는 저를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고등학교 때 찍은 카메라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장비실에서 저와 조국이 함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지켜보는 동투의 무거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조금 쓰라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는 손을 들어 제 눈을 질책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정말 모르겠어요. 이미 신고했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녀를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허락할 수 없어요. 왜요? 한 번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론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건 간접적인 동정일 뿐이에요. 그녀에 대해서는 제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요. 정말 동의해요. 영상만 봐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간접적인 동정인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하는 개인지 험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하지만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는 키보드를 치는 사람이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어요. 경찰이 저를 방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영상에 그림자가 나타나 제 접시에 우유 한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경찰은 그것이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태어난 사람은 사장의 공범인가요? 주지사가 그녀를 끌어내리는 게 맞는 걸까? 어딘가에서 만난 익숙한 서클에서 태어난 올해 통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무슨 독? 나였다. 경찰이 즉시 통투를 바라보았다. 너랑 무슨 관계지? 내가 심어놨다. 경찰관은 본래 검고 어두웠는데 너무 늦었으니 독살이 아니라 은밀한 호감이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은밀한 호감이었다. 통투가 내 손을 더 꽉 잡았고 그의 손은 살짝 붉어졌다. 결국 그는 포기했다. 시간! 이 문제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문제는 무시해도 될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정말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누가 우유 한 잔을 준 게 너무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스의 공범이라고 생각해서 온 힘을 다했다. 독살당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통투를 바라보았다. 결국 너였다. 넌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인정했지. 허허.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경비를 서던 경찰관이 웃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건 알지만 얼굴이 붉어진 그 남자는 나를 끌고 나가 옆방 감시실로 향했다. 더 궁금했던 건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좋아했다는 거였다. 그래, 그의 표정이 전에는 좀 부자연스러웠어. 하지만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항상 나에게 강렬하게 대했지. 사실 언제부터 나를 좋아하게 된 걸까? 나를 좋아해서 자주 혼냈던 걸까? 정말 도망쳤어. 물을 끼얹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피가 나도록 만들었지. 그러니까 맞아. 그는 나를 좋아했어. 피가 날 정도로. 더 이상 말하지 마. 만지지 마. 정말 피가 나. 내가 겁주지 않으면 매일 그렇게 강렬하게 대하잖아. 집에 가면 뭐든지 물어봐. 야, 얼굴 좀 비켜줘.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요아, 오랫동안 널 좋아했어. 계획도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 저녁 정말 물어봤는데 내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날 보고 웃기만 했어. 이제 네가 알아냈으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내 방에서 자고 싶어. 너한테 고문당하고 싶어. 오래전부터 이걸 원했어. 그냥 내 방에서 재봐. 안 받으면 나가. 그래서 또 배신당했어. 이번엔 진짜 돈 날리는 거야. 날 좋아하는데 왜 회사에서는 항상 나한테 세게 굴어. 너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내가 너한테 좀 세게 굴면 어떡해. 그럼 헤어지지 않으면 어떡해. 세 번째 사람이 되려는 거야. 새끼야. 네가 세 번째 사람이야. 너무 화가 나서 날 내려놓고 키스해? 지금 당장 내가 키스 안 하면 어떡해. 나중에 울고 애원해도 바로 더 안 해줄 거야. 새끼야. 너 때문에 비참할 뿐이야. 지금 일본 언론은 많은 회사가 그녀의 회사에서 자본을 인출하여 주가가 폭락했다고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알을 위한 세트는 모든 곳의 투자자들의 발치에 남겨졌고 다음 주에 알을 위한 내 딸이 일반 가족의 젊은 주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회사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파티에서 손자는 이 문제에 대해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그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 다시 결혼하면 범죄가 되지 않을까. 아예 마지막 세트는 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반지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제 나는 그녀에게 더 잘 어울리는 다른 왕관을 찾고 있습니다. 10억 동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예 순서가 너무 많습니다. 퉁투 손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자들은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면접에 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옷을 입었다고 애게 놀림받았던 그 여자애가 정말 그 팔찌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 팔찌 진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짜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지요. 추아는 생일 파티에 앉아 최신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엉티티. 설마 그녀일 리가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바로 댓글이 달려와서 그 여자 이름은 두옹티티아라고 퍼뜨렸어요. 둥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페이지에 그 댓글을 공유했고 심지어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마사, 나 아니야. 네티즌들은 정말 똑똑해. 순식간에 게시물이 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서 메시지를 받자마자 제 휴대폰이 폭발했어요. 추아는 곧장 회사로 달려가 저를 자기처럼 겁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녀를 끄고 그녀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경찰이 제때 도착하여 그녀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찰서로 따라오세요. 쿠아, 검문소 바로 앞에 서 있어. 너희들은 틀렸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굴 수 있어. 너희들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경찰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면서도 감히 나를 체포하다니. 좋아, 시큼해. 그때야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녀는 즉시 나를 돌아보았어. 그럼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잖아. 이전 일은 그저 일이었을 뿐이야. 빨리 그들에게 설명해. 다 오해일 뿐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미소를 보고 즉시 그녀의 손을 놓아. 네가 가서 경찰에 설명해. 추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더라도 나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학교 폭력으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맞는다고 들었어. 네가 나를 구해주면 나는 진주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어. 그럼 계속 때려야지. 괴롭히면 남한테 괴롭힘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맞아. 결국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갔어. 끌려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밧줄에 몸을 던지고 몹시 비참해 보였어. 경찰이 막 떠났고 회사 동료들이 내려와서 내 주위에 모여서 수군거렸어. 글쎄, 우리는 항상 사장이 널 혼낼까봐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네가 사장과 잤던 거야. 우리 목숨을 걸고 사장을 없애기 위해 정말 큰 희생을 치렀어. 사장이 널 고문해도 상관없어. 더 이상 우리를 네 밑에서 일하게 하지 마. 내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 그때 회사 밖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라이밍. 네가 나를 없애려고 사장과 결혼한 거 맞지? 내가 웃었지. 네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해. 그는 웃다가 목이 메었고 너도 사랑을 청했지. 너랑 너무 오래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몰래 그 사람과 사직서를 낸 거야. 경쟁하는 걸 싫어하는 너 같은 사람은 바람 피웠어. 옆에 서 있던 동료들은 험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정말 그래. 종씨는 갑자기 회사에 나타나서 안아달라고 하고 리밍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프면 정신과에 가봐. 다음에 내 감정을 건드리면 이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거야. 경호원들은 어디 있어? 리밍은 경호원에게 끌려나갔어. 그의 연극이 끝나자마자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종씨는 나에게 일어나서 차로 가라고 재촉했어. 다 끝났으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공로를 따오라고. 그 후 뉴스만 보고 수십 번이나 전화해서 꼭 뮤직비디오를 내라고 했어. 종씨를 따라 안할아버지 댁으로 갔는데 사건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온몸이 불편해 보였다. 안할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드디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속삭였다. 이제 그만하자. 이 순간처럼 그녀를 도망치게 하지 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더욱 당황스러운 광경만 보였다. 네, 손자? 난 탕티티야.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나를 집 안으로 끌어당기셨다. 인사하는 이름이 너무 커서 손이 굳어질 뻔했다. 하하, 통신은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마. 라고 경고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꾸짖으셨다. 매일 중얼거리고 남이 일러주지 않는 건 너잖아. 통신은 고양이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마당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순진한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웃으시며 저 고양이들은 모두 인사를 위해 키운 거라고 말씀하셨다. 인사라고는 절고양이 인사라고 해서 5마리를 키웠는데 이 가짜 할아버지를 물어뜯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나는 놀랐다가 조금 당황했다. 인사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인사했다. 통신은 들은 듯 멈춰서서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마음에 안 드세요.
할아버지, 정말 저를 망치러 오셨어요. 마음에 드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누가 당신처럼 거만하겠어요. 사람들이 또 잘라낼 수 있도록 조심하세요. 좀 친절하고 쿨하게 굴 수 없나요? 통신은 놀림을 받아 웃으며 나를 탑으로 끌고 갔다. 여기 뗏목에서 사세요? 내가 물었다. 네. 보고 싶으세요? 당신 방 보고 싶어요. 그가 나를 강제로 자기 방에 들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의 방은 꽤 단순했고 가구도 별로 없었고 책 몇 권 외에는 장난감도 별로 없었다. 졸업 노트가 있는 공책을 찾을 때까지 모든 것이 인쇄되어 있었다. 채건데 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며 내 손바닥을 살짝 꼬집었다. 그의 행동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마치 그가 되물어볼 차례인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고등학교 때 정말 나한테 러브레터 안 썼어. 아니, 내 입이 날 구했다. 그는 벌레로 변한 종이를 하나하나 꺼내 놓았다. 거기에 내 필체가 적혀 있었다. 이 종이가 그의 자리에 놓인 후 그는 몰랐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누가 여기에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썼을까? 누가 개회식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나를 보지 않고 여기에 두었을까?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본능적으로 잡고 싶었지만 그가 높이 들어 올려서 닿을 수 없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쓴 러브레터인데 너에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러다가 잃어버렸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았어. 네가 훔쳤어. 뭘 훔친 거야. 내가 널 집에 데려다주고 나중에 찾았어. 넌 나에게 줄 러브레터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성애자 남자들에게도 줬잖아. 하루 종일 그 사람들하고만 얘기했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사는 법을 알면서도 잊고 살았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말해봐. 어떻게 널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 하지만 네가 다른 남자랑 얘기할 땐 내가 미쳤었지. 취해서 미워하면서도 취해서 좋아했어. 학교만 다니면 널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처음 몇 년은 정말 많이 마셨어.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화가 났지. 싫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충격과 동시에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했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지. 7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수많은 감정이 가슴에 솟구쳤고 결국 한마디만 했어. 미안해. 모르겠어. 사과가 통한다면 굳이 그 이야기를 왜 하겠어. 뭘 원하는 거야. 그가 나에게 다가왔어. 보상 말이야. 무슨 보상? 몸으로. 그가. 내가 그러지 않았어. 우리는 그의 할아버지 댁에 묵었어. 바로 거실에서 자고 결혼식 준비도 안 하고 감히 남의 딸 방에 갔지. 장구는 파이프에 끌려 거실로 끌려갔고 나는 그의 침실에 머물게 됐어. 한밤중에 그는 질 이유가 없었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문자를 보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 함정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어. 1분 후 또 다른 문자가 왔고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열지 않았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자기야. 난 어둠이 무서워. 내 마음은 부드럽고 어두워. 문 좀 열어줘.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누군가 들어왔고 언니는 문에 기대어 키스를 더듬었어. 키스하는 동안 그는 내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어. 따뜻함이 좋지 않아. 따뜻함이 좋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 누가 너에게 불쾌한 기억을 돌려보낸 그날처럼 하라고 했어.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 그가 너에게 이렇게 키스한 적이 있어. 아니면 이렇게 내가 더 나은지 아니면 그가 더 나은지 말해줘. 자기야, 나는 발기부전이야. 그래. 내가 최고야.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는 이미 너무 시끄럽고 자의식이 강해. 가장 어려운 일조차도 우리 남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알았어. 그만 말해. 나는 정말 발기부전이야. 거의 새벽 3시야. 내 동생 마침내 단추를 꺼냈어. 내 손이 아팠어. 오랜만이야. 마침내 내 손이 아프다.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손등에 있는 버튼을 눌렀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넌 내 청춘의 꿈이었어. 널 알고 지낸 지 7년이 지나. 그 꿈이 다시 시작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에피소드도 시청하세요.